어떤 원 모양, 뭐 인물하고 할 때도 동그라미 뚫면서 양쪽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동그라미 잘 안 그려지잖아요. 전부 이걸 도구로, 손가락 관절 이런 걸 다 도구로 써야 돼요. 도구로 쓰면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도구로 쓰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선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어쩌면 한 4시에 일어나신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주 꼬마 때부터 처음에 미술쌤한테 칭찬 들었고 칭찬이에요. 그리고 무슨 또 고등학교 때도 상을 타서 칭찬 들었고 최고상이었어요.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도 또 최고상, 전국에서 1등, 그 모부의 회장상, 막 미술대전 특선 그때마다 좋았는데 미술대전 때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미국에서도 막 전화 오고 막 그래서 그때 실감을 했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러다 보니까 30초반부터 심사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공모전 내고 싶어요. 그럼 열기가 있죠. 만나게 되겠습니다. 우리 박인호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면 전국 진안 출신이시고 원광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시고 이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또 그동안 작업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모부의 이사장님 지내시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지내십니다. 저는 사실은 선생님하고 일면식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유튜브를 보고 선생님을 알게 됐고 한번 찾아뵙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기꺼이 좀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통 작가들이 자기 작업실 공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또 선생님 특별히 오늘 연기 회원들, 연기 시민들을 위해서 대비해 주십니다. 우리 선생님 박수로 해주겠습니다. 굉장히 저렇게 멀리까지 오시기 정말 쉽지 않으신데 지회장님 전화를 이렇게 받고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미리 어떤 항상 있는 행사보다 우연히 그 영상을 비디오를 보고 그 전에 오래된 연세 있으시고 저도 그러니까 세영하시고 처음에 교과서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이거 그려봐라 해서 그렸고 그 첫 크레인 가지고 3시간에 저는 전주에서 살았는데 7살 때 8살이죠. 지금 한국 나이로는 처음에 학교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소나무가 밑에는 좀 굵고 위에는 가늘고 꼬부라지고 뭔가 이런 무늬도 좀 있고 솔잎이 이렇게 있고 숯방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색깔도 보니까 있는 것 같고 좀 그렸는데 제 그림을 이렇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것만 좀 한번 설명하고 짧게 그동안 한 이야기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짧게 설명을 할게요. 이거 쓰셔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 연주에서 새벽부터 어쩌면 한 4시에 일어나신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주 꼬마 때부터 처음에 미술쌤한테 칭찬 들었고 칭찬이에요. 그리고 무슨 또 고등학교 때도
상을 타서 칭찬 들었고 최고상이었잖아요.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도 또 최고상, 전국에서 1등, 그 모구의 회장상, 막 미술대전 특선 그때마다 좋았는데 미술대전 때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미국에서도 막 전화 오고 막 그래서 그때 실감을 했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러다 보니까 30 초반부터 심사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공모전 내고 싶어요. 그럼 열기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화우 같이 살짝은 경쟁하면서 운동회하듯이 해야지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잖아요. 저 예배당 다녀봤어요. 근데 거기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주일마다 왜 뭐 성경책 읽고 집에서 하면 교회 안 가도 자기가 착하게 살면서 하면 되지 왜 교회에 모여야 되냐. 근데 같이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간에 지금 한 몇십 년간 그래서 제가 칭찬을 못 들었는데 오늘 무려 멀리서 영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지부장님이 주가 되셨지만 와주신 것이 그 수십 개의 상을 탄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앞에 그동안 제 여기 있던 그림을 위주로 어떻게 이게 시작됐는가, 빈 캠퍼스에다가 먼저 붓질을 어떻게 하는가, 빈 캠퍼스를 가져서 보여드리고 조금 집에서 마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안 말랐을 때는 또 어떻게 그리나? 유화는 말라야지 그린다는데 전혀 안 말라야 그리기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그런 첼로곡이 있는데 제목은 모르겠어요. 한 100번 근데 저 원화가 아니고요. 원화는 팔렸어요. 마이애미에서도 전시하고 인사동에 전시하고 저기 아산병원에 했는데 아산병원에서 팔렸어요. 근데 한 4분 정도가 2분은 눈물을 흘렸고 나도 보면은 이제 그 감성이 있어가지고 저 완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소름도 막 돋는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게 몇 작품 돼요.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족하는데 다른 사람도 느끼고 가져갔어요. 다시 하나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밥 먹기 전에 물 한 모금 하잖아요. 왠지 왜 그러죠? 저는 붓에다가 물 타는 것처럼 기름을 먼저 바릅니다. 붓이 빡빡하니까. 그리고 저쪽에서는 안 보이네? 거기가 그런데? 붓이 잘 나가라고? 먼저 이런 나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요. 그냥 3가지 색 다 하니까 어떤 회색이 되죠? 기름이 있는 쪽에다가 한번 그거 보고요. 없는 쪽에 이때 자신 있게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무 그릴 때 보면 이제 여러분들 물론 이제 성인이잖아요. 근데 나이 많잖아. 그래도 30 넘으면 많이 이렇게 해서 연필로 무슨 끈데 이렇게 다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런 거 하죠.
먼저 하나를 그어라. 그리고 나무를 보지 말고 이 선을 보고,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선의 두께를 맞추면서 이렇게 아래로 가면 이걸 나무 그리잖아요. 근데 이러다 해져. 나가서 우리 그리 그리면 해가 넘어가 버려. 그래서 그걸 생략하고 마음속으로 이 선을 의식하면서 그린다. 이 뒤에는 밑줄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되겠죠. 근데 여기는 흰색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버드나무 가지는 되게 이제 가지가요. 또 가다가 이게 이제 가지를 빨리 반듯하게 긋는 방법은 동일한 힘으로 압력을 필압이죠. 주면서 빠른 속도로 가고자 하는 위치를 가요. 나뭇가지 보고 많이 연필로 스케치해야겠죠. 이렇게 여러분 그린다고 하면 자꾸 글씨 쓰듯이 손가락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관절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작은 거 할 때는 쓰이죠. 작은 거 할 때. 그런데 처음 단계에서 기다란 나무를 보면 나뭇가지가 위로 굉장히 키가 커요. 그래서 길다란 선을 긋고 싶을 때는 그린다는 생각보다는 그 나뭇가지가 자라듯이 그걸 생각하면서 팔꿈치를 의식해요. 아니면 어깨 더 길면. 그리고 운동. 이렇게 앉아서 가서 몸을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방향만 잡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핸들이나 자동차 핸들 잡듯이. 이거는 핸들의 역할을 하고 실제 운동은 몸들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듯하고 그런 선들을 그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그 곱고 반듯선을 한 번에 그을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서로를 안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냥 작은 면들이 그어지는 건데, 그러고 나서 작은 붓으로 다른 명암들을 여기다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는 가지들은 이제 이렇게 잡아요. 아까 그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략 붓을 잡다 보면 어딘지 오래 잡다 보면 나오던 여기는 숫자 3이 있어요. 3. 거기 잡으면 중심이 맞아. 여기. 그럼 이제 자기가 붓을 하면서 습득하면요. 이렇게 해서 안 벗어나고 가느다란 선도 그어진다. 근데 이게 이제 나무라는 게 이게 이제 물을 많이 먹는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 나무 종류에 또 다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햇빛이 이쪽이 남쪽이면 이쪽이 많이 빨리 자라요. 이쪽은 좀 더뎌 그늘이 같이. 그리고 끝에서 이파리가 부성해지면서 그늘이 지니까 여기 있는 것은 또 덜 자라요. 이파리도 작고. 그런 것들은 이제 관찰이죠.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내가 특히 이제 제가 한 많이 가르칠 때는 한 300명? 문화센터 막 생길 때 롯데, 백화점, 현대 이런데 참 많이 했었어요. 일주일에 300명을 상대할 때 있었으니까. 그때 보면 대략적으로 화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왜 그림을 그렇게 고생스럽고 돈도 들어가고 오는데 힘들고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리냐. 왜 그럴까는 잘 몰라. 한번 시작했으니까 그립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부부간에 남편은 이제 돈 벌잖아요. 집에서 와이프는 그걸로 쓰면서 자기 취미 활동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뭐 그랬어? 그럼 이제 뭐 몇 개 그렸어? 개수, 양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이. 그러면은 어때? 그러면은 다 뭐 나쁘다고 하겠어? 잘해 아무 말 없으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말이 없어. 그러면
나 잘했지? 그러면 좋은데? 잘했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경상도 좀 그런 표현이 좀 적잖아. 응? 그림 반미기 주나 꼬마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거 가지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드라마도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둘이 뭐 신혼도 아니고 그냥 할 말이 없는데 그림이라는 게 중간에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싸울 일이 없잖아. 심의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이니까. 근데 여기가 이렇다. 내가 이 선을 그릴 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좀 그래.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이야기거리가 많아져. 그게 좋다는 거죠. 그림의 역할은. 그래서 이런 선들이 보면 전부 여기로 팔꿈치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 그러면 이건 뭐냐? 가다가 의식을 해요. 가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쭉 제 발꿈치 들어있는 거 보이죠? 그린 게 아니고 이 시작도 그래. 여기서 이렇게 가졌어. 기름 묻은 데는 하이네. 기름을 바르는 데는 그죠? 붓이 이 붓만 그래. 이 붓이 강해요. 털이 강한 붓이에요. 굉장히 강렬해. 그래서 하이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 그 우리 탁구 같은 거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요거는 쉬운데 요거 어렵잖아요. 조금 어렵잖아요. 어떨 때는 막 왼손 사용도 그런데 이쪽이 어렵잖아요. 뭐 원하는 대로 이쪽처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은 손들도 그런 운동 같은 거예요. 그림을 꼭 그린다라고 너무 거기에 집념하지 말고 결국은 얘는 운동의 결과예요. 그린다는 거다. 내 손목과 운동의 결과는 그걸 누가 지배하냐? 머릿속에서 그걸 더 바꿔요. 자꾸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자 물감도 이렇게 젖어 있는 데는 이리 안 가도 돼요. 스케치 단계에서 여기서 갔다가 써요. 아까 말했죠. 이제 제가 진짜 눈을 감고 해볼게요. 눈을 감고 몸만 해서 그어지잖아요. 그어진다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 그리고 여기 가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는 데를 의식을 해요. 어디까지 나뭇가지가 참 이렇게 한번 나뭇가지 건드려보니까 요 정도네. 그럼 그것까지 의식을 해요. 의식을 하고 거기서 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띄워줘. 이건 잘못됐어요. 굵어지잖아요. 과지가 이 가지는 원칙적으로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다가 힘이 균일하게 가면서 띄워주면 아주 반듯한 선들이 바로바로 그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햇빛이 나오는 우측 부분은 대부분 가지가 이런 버드나무, 특히 버드나무 부분은 이 밑으로 쳐집니다. 근데 가지가 위에서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가지들은 왜 그러냐면 얘가 자꾸 이파리가 무성하면서 지금 뼈대 쌓아주는 거잖아요. 그 가지를 쫙 관찰하다 보면 나무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숙어진 게 있어요. 살기 위해서 햇빛 보려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기 놨던 다 뒤져버렸어. 네? 그냥 햇빛 너무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쪽으로 나는 순이 밑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얘는 얼싸좀 다 자랐어. 햇빛이 들어오네.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가지들이 있다는 거. 하는 걸 관찰하면 이야기거리가 많아. 시간 많이 주면 그릴 게 제주는 기본은 다 됐는데 시간을 많이 주면 그릴 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너무 많이 주면 두려워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줘. 막 딱 끝나고 딱 해야지. 여러 명 그릴 때는 좀 그렸다 하는데 뭘 그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맞죠? 턱에 애기들 최고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 명 할 때는 어디서 잘 구해오시는데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보시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유아라고 그래서 꼭 처음 며칠 할 때 이건 기름을 바른 쪽이죠. 여기는 좀 기름을 안 바르고 바로 뭐 제소칠이나 이거 된 데오면 좀 빡빡해요. 이렇게 안 닦여요. 빛이 이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밝은 색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바로 그릴 때 요새 해야 될 때 조치를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하다 여기를 어둡게 남기는 수가 있어요. 안 좋아요. 이게 확 돌아가는데 방해를 해요. 그러면 안 묻은 쪽에서 이렇게 또 한 번 쓰면 끝이에요. 또 뒤집어 이렇게 이건 목탄 대세 가는 것과 같죠? 유화 물감을 가지고 기름만 묻어있지 스케치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뭐 연필로 했다, 지우개로 지웠다, 뭐 했다, 또 막 지웠다가 그렸다가 그러고 나면 시간 다 가요. 끝났어. 화실이나 문화센터나 뭐나 사생이나 가면 끝났어. 그럼 다음 주에 오든지 내일 오든지 비 오면은 2주 뒤에 와. 감은 다 사라지고 다 바뀌었어요. 언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기 위한 방법들로 빨리 그리기 위한 것을 이걸로 한 자루로 붓 한 자루를 닦아가면서 적세적세 쓸 겁니다. 어두운 쪽에 있는 곳에 보여요? 여기. 어두운 쪽에 있는 곳에 이쪽에 안 보여요. 원래 이렇게 딱 이렇게 허시라고 올려보는데 거기 자리가 아닌데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의자 당겨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에 먼저 더 어두운 거, 더 어두운 거. 나무에서, 그러니까 여기 번터브나 이런 거 짜지 않았어요. 하나만 가미해 줄게요. 색을. 파밀리아, 파밀리아, 엄버색을 만들기 위해서 빨간색이라고 했죠. 이거 타보면 알아요. 이렇게. 저 색은 원래 12가지 다 짜놓고 쓰는데요. 복잡해요. 우리 머리가 12가지는 거의 진짜 12가지를 다 섞어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려면 10시간. 자, 이제 섬세한 거, 비비는 거, 붓 하나가 이렇게 벌어지면 넓은 붓이 붓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옆으로 비비면 갈필도 나오고요. 붓을 힘있게 그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다 그어볼게요. 큰 붓 되잖아요. 조금 10호, 12호 붓이. 예.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저기가 배경이 돼 있다고 할 때 잘못다 배경으로 넘어가면 그 처리가 참 곤란하잖아요. 특히 유화는 가급적 안 넘어가게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다가 잘 그려온 것이 이렇게 막 넘어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붓이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게 이렇게. 네? 그 다른 거는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오는 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쓰는 이 노하우예요. 붓을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이걸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움직여요. 보면 미동도 없어요. 여기만 움직여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원 모양 뭐 인물학을 때도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기둥에서 양쪽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동그라미 잘 안 그어지잖아요. 전부 이걸 도구로 손가락 관절 이런 걸 다 도구로 써야 돼요. 도구로 쓰면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도구로 쓰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선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그려줄 수 있다는 거. 세련되게. 그런데 전부 세워. 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누구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위주로 말을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막 그리려고 하니까 그런다니까. 어떤 모양을 보고 한번 보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한번 보고 10초 동안 기억이라도 하지. 나이 들면은 출근하고 5번 보고 그리려고 이 돌아서서 하는 3초 사이에 뭘 봤지 내가? 다시 또 봐야 돼. 맞아 저거지? S자지? 하려고 근데 여기서 S자 여기서 S자 이렇게 헷갈려. 이 가지에 나오는지 저 가지에 나오는지. 그나마 이런 나무 형태는 괜찮아요. 응? 이거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나니까. 근데 영상에 이런 거 나오면 재밌겠더라고. 그냥 너무 깔끔한 거보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령 이제 여기에서는 나뭇가지를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보면서 대략 이쪽은 이렇게 됐는데 이 사이에 밝은 것이 들어갈 거니까 얻은 것도 하나 봅시다. 그러고 이제는 밝은 색 화이트를 탔어. 벌써 말라요 이게. 근데 색채를 쓸 때 한 가지 이제 이때 녹색하고 추가합니다. 필요해요. 이건데 왜 이 색을 추가했냐면 이 나무라는 게 이끼도 끼고 특히 장마철지라면 이끼는 언제 이렇게 색이 나오냐면 뭐 5월달까지 비 안 오면 그냥 착착 말라서 나무가 뭐 정이 없어 보면 뭔가 그래도 물기가 물오른 것처럼 특히 보면은 그 색이 안에서도 우러 나오잖아요. 아래쪽부터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거의 물이 오를 때쯤 위에서 뽕끝하고 이 연두색과 연노랑색의 이파리가 살짝 새싹처럼 나오잖아요. 그때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춥고 긴 겨울에 보는 새싹 입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여름에 깊어질 때 나오는 건 보이지도 않아. 너무 흔해. 흔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순간적인 행복 못 얻어. 그 색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색깔에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어느 타이밍에 그 색이 들어가느냐, 언제 어느 타이밍에 그 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감정을 그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뭐 전달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달에 대해서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조차 내가 그렇게 즐거워서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야 진짜 저것처럼 비슷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나 스스로 내가 그린 거에 신비감을 느끼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야 되고 그러면 이유 없어요. 다 해도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안 아깝고 재밌어요. 그때 이 연두색을 여기다가 조금 항상 조금씩 간을 봐요. 이렇게 음식 만들 때 짜다고 소금 한 조각 팍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 살짝 넣고 또 한 번 숟가락 또 먹어보고 좀 더 살짝 넣고 해야지 정확한 간을 맞추잖아. 그래서 이 색이 이렇게 좀 들어간 것과 여기다 처럼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다. 밑으로는 여기 이 회색 바탕에서는 이게 거의 막 녹색처럼 변했어요. 하지만 변했지만 여기 칠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비슷해 그냥 회녹색이야. 자, 이 붓은 어째 좋냐면 물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박박 힘을 줘도 붓도 안 상합니다. 그대로 원형이 복원되면서 아주 괜찮아요.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적당한 기름을 묻혀서 너무 되지도 않고 너무 하지도 않게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끼라는 게 어디는 많이 묻어 있고 조금 묻어 있다가 아주 사라진 듯 했다가 더 묻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연필로 뽑다 가지고 거기다 색칠하듯이 하려면 언제 해진다니까. 그래서 그냥 붓이 이렇게 요게 위에는 드물었고 여기 배처럼 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다 여기 다 이렇게 했는데 배가 먼저 여기가 그런 역할이야. 근데 여기까지 더 닮고 싶어 그러면 밀어. 배는 유동성이니까 들어가고 가슴도 바깥잖아. 붓이 그렇게 배가 볼록하잖아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붓을 갈필처럼 씁니다. 즉 화이트에 하게 되면 어떻게 여기다 생각할게요. 지금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렇게 눕기도 하고 그냥 한 번에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럴듯하게 흰색에다 하니까 더 잘 보이네. 이제 더 아주 밝은 색. 또 다양하게 세우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면서 이쪽은 안 가요. 네, 여기는 똑같이 또 어두움의 밝음이기 때문에 좀 명암을 여기 어두운 색 타는 거 있잖아요. 다운시켜서 똑같은 건데 똑같은 녹색이 어둠이 오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요. 좀 묻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일단 1차적으로 30단계까지 나눠진다고 하는데 더 어두운 색이죠. 마지막이 아닌 전에 어둡죠. 어두운 명암
이제 파이프를 넣어서 이 질반 뭐 이렇게 파인데 있잖아요, 나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부분들 또 지금 물감이 안 마르죠. 적당히 말랐습니다. 얇게 펴니까 물감이. 그리고 기름을 인시드나 뽑기를 쓰지 않고 야외에서 처음 단계는 같은 어둠도 녹색을 좀 하늘에서 이끼가 끼는 쪽이니까 연기가 다시 잡았어요. 앉아서 하니까 이거 안 나오고 에이프 가야지. 줄기에도 이쪽으로 했구나. 그대로 지나간 자리에 자, 여기 이제 버들 예쁜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운동, 이거는 이게 이런 원처럼 운동을 하면은 유선형 끝트리가 시작해서 끝에 뾰족하게 빠져요. 가운데는 굵어지고.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려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폼 따서 여기다 이렇게 색칠하지 말고 이 붓이니까 이거 원형이죠, 원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바로 이런 것들이 힘의 조절에 의해서 길어지는 것도 있고요. 바람이 불면 이파리도 살짝 또 휘어지면서 하면은 휘면서 또 이렇게 휘면서 빼면 좀 바람 부는 것 같은. 네. 묻었어요? 뭐죠? 묻었어요? 좀 찍혔어요. 자, 여기다 직접 이제 하면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좀 틀리지? 화이트 더 넣고 페이크 파란색에다 빼고 이렇게 힘 무지 줍니다. 부담 뺏어보세요. 잘 안 뺏길 거예요. 그죠? 이 선을 그을 때는 거의 붓이 스스로 땅에 떠지는 만큼 힘을 넣었다 뺐다 잡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면서 해야 돼요. 그립감 같은데. 그 이제 많이. 근데 어떻게 내가 언제 온대? 내가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한 분이 계시다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금방 돼요. 매일 하면 돼요. 매일 조금씩. 그랑박에다가 우리 옛날에 갱노지라고 뭐 이렇게 묵은지 뭐 붙여. 네. 보면은 우리끼리 해가지고 종이 한 장, 몇 장을 붙여놓고 호치에서 박아놓고 그냥 가다가 연필하는 매달거나 꽂아서 설거지가 이전에 한번 고 끝나고 한번 화장실 갈 때 한번 긋고 그 매일 하는 거예요. 몇 분씩 해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돼. 그래서 힘을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다가 틀려 좀 지우면 돼요. 기름 발라서. 기름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완은 싹 지워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완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나가요. 그려다가 그러면 이제 이거 많이 안 그랬어요. 멀리서 보고 작게 보면 그 엽서에 벌써 전시까지 했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게 뭐 완성이냐 아니냐 관계 없어요. 내가 할거는 내 돈 내고 내가 하는데 뭐 그게 뭐 어쨌는지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에 그림 배우다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리다가 전시하면 꼭 와서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뒷짐지고 와서 이렇게 이게 구도가 좀 여기가 뭐가 더 들어갔으면 들을 필요도 없고요. 원래 작가가 거기 안 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느낀 것만 하면 되지. 여기 하라고 그랬죠. 자,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파리는 한국화에
계좌원에 나온 것처럼 소소밀밀해 뭉쳐있는데 뭉쳐있고 없는 데는 없고 살짝 이어주고 이 끝에는 삼박자가 맞아야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뭐냐면 이 다리가 이렇게 뭉쳐있고 떨어져서 있고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촌스럽잖아. 네, 저게 너무 너무나 색깔이 다운됐잖아요. 그리고 살렸다. 근데 이것도 이 붓이 그래요. 이렇게 했다가 끝이 안 되고 딱 떼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가다가 꺾어지는 것 같은 거. 근데 다양한 붓을 타치를 구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르치는 거 아니고 수업인 줄 알고. 이게 내가 그 하도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하고요. 탁 뜨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모든 붓타치나 선에는 변화 있어야 된다. 변화. 세상에서 가장 변화 없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죄 짓거나 잘못하고 그러면 감옥 보내잖아. 딱 한 가지 없자는 거야. 내 마음대로 보면. 좋아요. 거기 가면 삼시세끼 다 주지. 심심하지 않게 읽으실 때 때려도 볼 수 있지. 세상에 여기 밖에서는 막 머리 써야지, 돈 벌어야지, 막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어떻게 되나, 뭐 대경사. 머리가 복잡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머리 복잡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것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술은 약간 그 자유스러운 것을 원하잖아.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않는 게 나를 위해서 좋다는 거 나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억, 지금 안 봐도 기억입니다.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데 하도 나는 그것만 쳐다보다 보니 기억이 오래 남았나 봐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건 잘 안 잊어버려져요. 참 안 잊어버려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고 이쪽에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동안 잊어버린다니까.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다고 계속 보면서 여기는 안 보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거리 빼는 거. 다음 그 자리에서 여기만 좀 뒤로 이렇게 두 분만 한 선생님 계실까요? 거기 의자 가지고 나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거기서 여기 보이나? 저 이쪽에서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앉으시고 소리 들리는 거 어떻게 됐나? 그거. 드릴게요.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뭔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솔잎을 그리는데 이제 스타카토 아까는 안 썼던 거 막 나갔잖아요. 어디서 멈춰주냐 음악 우리 쓰듯이. 자 이제 이걸 해야 돼. 근데 내가 소나무 여기다 일부러 키웠잖아요. 16년 전에 손가락만은 키웠는데 저렇게 컸어. 자 이렇게 해서 소나무의 그 솔잎의 길이 이 그림에서 크게 길이만큼의 반경을 정하고 빈 곳에 연습해요. 와 이거 펜파스 벌릴 필요 없어요. 항상 위에다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 우리 양궁이고 뭐고 뭐 이렇게 이런 걸 때 호흡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헌 다음에 이거다 싶을 때 던지잖아. 10 공중에서 이거죠. 저는 그렇게 한다지. 여기 그래서 이 넘어가는 부분도 짧아. 점점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공중에서 들어가는 거야. 닿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그러고 깊어지는 것 같으면 빠져. 너무 깊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해야 돼. 살짝 빠져.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근데 이런 거 할 때 꼭 이래. 이렇게. 그러면은 가시 저기 같아서 그 감이 안 나요. 근데 보면 끝에가 분명히 도플가고 봐요. 뾰족하지 않아요. 그런 느낌을 관찰한 다음에 이해하고 그런 기분으로 여기를 이렇게 맺혀줘요. 어느 건 딱 끊어줘.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알았어. 이런 맛이 안 나면 이렇게 해서 단단한 걸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깎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어두운 부분에는 종이를 오려서 해도 되고 기우지게 있는 다 쓰면서 굳이 딱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뭐든 다 아까 그거 이제 여기가 트시는 거에서 제가 이거 말고 말고 해서 돌아가요. 그렇지. 뭔가 모르지. 이게 해놨구나. 안 됐지. 노란색에다가 엄청 그거 퍼머넌트 사진 찍은 날 쿠션
그리고 화이트. 그다음에 바탕에 있는 붉은색.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아주 섬세하게 두 개의 그것이 만나서 좀 드라마틱하게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손이 빠르게, 아주 빠르게, 아주 느리게, 중간은 이게 겹치게, 그러면서 약간 전개가 드라마틱하게 보이죠. 안 말랐는데도 이거 나중에 언제 할 때 해야지 이렇게 좀 해주고 넣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 쭉 그려나가면 됩니다. 작품 하나가 되게 감사합니다. 멋지다. 이제 좀 나눕니다. 됐어요. 다 나와요. 다 나와. 자, 이쪽 선생님 나오고 저쪽 선생님 나오고 이렇게 하고 좀 카메라를 각도를 해서 아주 잘 나옵니다. 일단